전개 단계는 마침내 소녀가 소년에게 말을 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며 후에 밤늦게 소년이 아라비 바자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지속됩니다. 전개 단계에서 소년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년이 바라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됩니다. 전개 단계 시작에서 소년은 소녀에게 단지 환영이 아니라 실물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을 조이스는 대화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절정 단계를 향해 고조될 수 있도록 린치핀을 박아 놓습니다. I will buy you something 이라고. 이로써 소년에겐 미션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다시 소년의 친구 망간의 집 앞이고요. 소녀가 먼저 말을 걸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주인공 소년에게 적금시키고 소년의 친구들은 아직도 노는 장면으로 처리하여 이 둘로부터 분리시켰죠. 다시 말하면 노는 아이들과 소녀와 소녀의 세계를 분리했습니다. 소녀가 말을 건넸을 때 소년의 첫 반응은 정신적 마비입니다. 얼어붙어 생각이 정지해버린. 아이러니하게도 소녀는 그래도 소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이스는 현실의 소녀가 소년을 유혹하는 장면을 더합니다. 즉, 소녀는 난간에 서서 말을 하며 손가락에 낀 은으로 만든 묵주를 돌리고 있죠. 상당히 센슈얼합니다. 이 상황에서 소녀는 신비의 세계로 알려진 아라비아에 갈 거냐고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은 자신이 아라비아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수련회에 가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소년은 성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녀와 소년이 대화하는 동안 소녀의 종교적인 이미지와 섹슈얼리스트는 여전히 소년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인식하는 소녀의 모습은 전에 소년이 느끼던 그대로입니다. 소녀가 못을 들고 난간 위에 서서 마리아처럼 내려다보는 종교적 모습에 더하여 소년의 친구들은 모자를 누가 차지하느냐로 싸우고 있도록 장치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옷을 누가 차지하느냐로 다투는 로마 병사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못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애도함에 비유했고 소년이 희생되는 것을 그렸습니다. 소녀는 그리고 소녀를 역시 종교적, 성적인 혼합된 관점에서 소녀를 올려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려다보는 소년에게 소녀는 말을 건네죠. It's well for you. 너에게 참 좋을 거야. 소녀는 답하죠. I will bring you something.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게. 조이스는 이 장면을 대화로 처리하여 둘의 관계를 현실에서 연결시킵니다. 소녀는 이제 목적이 생겼고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하던 거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미지의 아라비아에 가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 후 서술자가 등장하여 과거 어린 자신이 한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자의 옛 자신에 대한 표현들은 후회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술자는 foolish, 바보 같은, chafed, 상처가 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소년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소년은 여전히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소녀를 밤낮으로 마음에 품고 동양적 미지의 세계인 아라비에 갈 마음에 자신이 하는 일상의 모든 일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자신도 돌보지 않습니다. 전개단계 막바지는 토요일 아침 집에서 시작하여 소년이 하루 종일 기다림에 지치도록 만들고 저녁 늦게 아저씨가 나타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년이 초조함을 느끼며 애가 타며 전차를 타고 아라비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진행됩니다. 조이스는 이미 소년이 신라권에 빠졌다고 소개를 했죠. 소년이 처한 현실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현실, 아라비의 본 모습과 소년의 내면 속 허상들 사이의 괴리에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이스는 반동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같이 사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학교 선생님, 이웃집 미세스 멀서들을 대화 서술 기법으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들과의 대화와 서술을 통해 반동인물 특성들이 반동인물들의 이야기 속의 인물가 되겠습니다. 주인공 소년의 내면 세계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아주머니는 토요일 저녁에 아라비에 간다니 비밀 결사된 프리메이슨 어페어에 연관되어 위험한 일을 할까 걱정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소년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주머니도 모르죠. 학교 선생은 소년이 공부를 하지 않고 타락할까 봐서 화를 내고, 아저씨는 집안에서 멘토이지만 술꾼으로 소년의 하는 일에 무관심한 인물로, 미세스 멀서는 전당포 주인 부인으로 아라비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소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숙한 행위가 아니라 단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래 행위라는 것을 암시하도록 등장시킵니다. 사실 반동인물 어느 누구도 소년이 무엇을 하든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의 내면에 존재하는 소녀의 이미지도 단순히 갈색으로 칠해진 인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년은 자신 일생의 최대 임무를 수행한다고 여기지만 모두들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에 대해 기분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저씨의 무관심으로 인해 소년은 애가 타고 조바심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으로 소개되죠. 조이스는 토요일 저녁 늦게 술이 취해 들어오는 아저씨에게 소년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전적 임무를 맡김으로써 소년이 하는 일이 부질없음을 암시합니다. 아저씨는 술에 취해 의미 없는 혼잣말 비슷하게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게 하며 묘사를 합니다. 대화를 보면 둘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 아라비에 가던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저씨는 그가 어디를 가는지 잊었었죠. 아주머니 성화로 아저씨가 소년에게는 제법 큰 돈이지만 소년이 바자에 가서 선물로 그 무엇을 살 만한 가치는 안 되는 플로린 즉 2실링을 건네자마자 소년은 밤늦게 아라비로 떠납니다. 조이스는 돈 단위로 소년이 아라비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그 돈을 꽉 쥐고 환상에 빠져 아라비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독자들은 그가 썩은 지푸라기를 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텅 빈 3등칸 전철에 올라타는 것은 역시 암시적이죠. 건질 게 없다는. 홀로 외롭게 탄 전철도 망가진 집들 사이로 기어가고 전철을 타려고 하는 다른 이들도 거부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소년을 깨닫게 해주는 밝게 빛나는 시계와 그가 알지 못하는 그의 목적, 자신의 음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건물의 간판으로 아라비라는 단어가 밝게 빛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조이스가 배경을 깔기 위해 소재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이를 주인공의 처지에 연결하는 언어를 다루는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비로 가는 길은 소년의 기대와 달리 아라비에서 그가 그 무엇을 살 수 있거나 소녀가 말하고 자신이 꿈꾸던 환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아라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조이스는 아라비는 소년이 만든 환상이 무참히 깨져버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이라고 암시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절정 단계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라비에선 소년 내면 속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환상이 깨지는 신라관입니다. 마치 아담이 이브의 유혹에 넘어가 사과를 먹고 난 후 깨어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요. 아라비는 세속적이고 그 무엇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영국인들에 점령되어 있고 즉 당시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인들의 적입니다. 결코 소년에게 호의적인 장소가 아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절정은 소년이 현실을 직시한 후 내리막길을 타는 단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나 오셀로처럼 비극의 한 요소인 주인공이 그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 현실을 접하고 진실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만든 환상이 처절하게 깨지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아라비의 절정 단계의 전반적인 배경은 불이 꺼져가는 다크니스, 어두움입니다. 조이스는 종교적인 의식, 미지의 신비의 세계에 대한 실망감, 성적인 허무감, 소년 자신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의미들로 이루어진 허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영국 남녀간의 대화 속에 나오는 fib, 거짓말로 처리하여 소년이 현실 속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극적 요소를 담아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정에서는 주제가 드러나죠. 아라비의 주제는 에피퍼니, 즉 자신이 만든 허구로 이루어진 사랑의 미로 속을 헤매다가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에 느끼는 분노는 이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정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야기에서 아라비에 들어가는 일은 소년이 그토록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은 겨우 10분 남아있고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따라서 건물의 문이 닫히겠다 싶어서 지닌 돈의 반을 지불하고 성급히 건물 내로 들어갑니다. 당황스럽게도 소년이 예상했던 아라비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상점들은 닫혀 있고 홀의 대부분은 어두움에 쌓여 있죠. 조이스는 이 분위기를 미사가 끝난 성전에 비유하죠.
싸늘함과 적막함과 어두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소년에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년이 건물의 홀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서술자는 종교와 돈과 영의 세 가지 이미지들을 소개합니다. 소년의 눈엔 세 가지가 들어오죠. 먼저 커튼으로 신비하게 처리하고 카페 샹탕, 돈 그리고 살버, 살버라는 것은 미사에 상하는 둥근 쟁반입니다. 이들을 복합적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돈 떨어지는 소리로 소년의 몰락을 예시합니다. 소년은 위 장면을 처음 목격하고 난 후에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를 기억하기 힘들게 되죠.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니까요. 그는 도자기 상점에 가서 도자기들을 살피나 자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영국 남녀들의 잡담을 듣게 되죠. 이들의 대화 중에서 중요한 표현은 fib, 의미 없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여자는 자신이 한 말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처럼요. 하나 알아야 할 점은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는 서로 앙숙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영국인들에게서 대화를 어깨너머로 듣습니다. 스파이처럼 엿들으며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소년 자신이 자신을 속이며 내면에서 만들어냈던 환상은 그저 거짓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는 것을 들었으니 다시 환상 속에 머물러 수 있게 얻게 된 것입니다. 환상이 깨졌으니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소녀는 여태까지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며 만든 환상에 빠져 모든 일들을 전폐하고 이를 추구하다 이것이 부서지고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을 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건물 내부의 전등들이 하나씩 꺼지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소녀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만 만지작거리다 떨어뜨립니다. 동전 소리는 다시 한번 소년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허상을 쫓으며 온갖 노력을 하며 아라비까지 와서 환상이 깨지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사춘기 소녀는 고뇌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Gazing up into the darkness, I saw myself as a creature driven and derided by vanity, and my eyes burned with anguish and anger. 소녀는 이전에 자신을 볼 수 없다가 이야기 끝에 겨우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이스는 이렇게 주제인 에피파니, 깨달음을 절정의 끝에서 맛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과 파국 결말을 한 번에 처리하여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